7,500원. 이 작은 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2025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식당.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2시, 한 노인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계산대로 가지 않고 그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손님, 계산하셔야죠.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주인은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전 취식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경찰이 노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발견한 것은 식당 주인도 경찰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벌금을 내야 했던 사람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화요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할매집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은 한산해졌습니다. 주인 박철수 씨 55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 어서 오세요.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흰머리에 구부정한 등, 낡은 갈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백반. 하나요.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7,500원입니다. 앉으세요. 노인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쪽, 햇빛이 들어오는 곳. 철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밥을 차렸습니다. 백반 한 상, 밥, 김치찌개, 반찬 3가지. 여기요. 상을 내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철수는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노인을 흘끗 봤습니다. 저 어르신, 뭔가 이상한데? 노인은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밖을 봤습니다. 창밖의 거리를.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노인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이제 계산하시겠지. 하지만 노인은 계산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님.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계산하셔야죠.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님, 돈 내셔야죠. 철수가 계산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니, 저기. 철수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이미 10m 정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구부정한 등으로. 손님, 돈 안 내고 가시면 어떡해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철수는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노인의 앞을 막았습니다. 손님, 7,500원 내셔야죠. 노인은 철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철수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무전 취식 신고합니다. 삼청동 할매집 밥상 앞이요. 노인 한 분이 돈 안 내고 도망갔어요. 10분 후 순찰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저 앞에 가는 노인이요. 철수가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식당에서 돈 안 내고 나오셨다는데요? 노인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왜 돈을 안 내셨어요?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파출소 가셔야겠어요. 경찰관이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삼청동 파출소 작은 사무실 경찰관 김민수 32세 노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이강복,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강복 씨, 연세는 78, 주소는? 할아버지, 주소가 어디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집이 없어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노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돈을 안 내신 겁니까? 돈이 없어서. 없으면 애초에 식당에 왜 들어가신 겁니까? 배가 고파서. 강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일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밥 한 끼만.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갑 좀 보여주시겠어요? 강복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 벗겨진 지갑. 민수가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동전 몇 개, 100원 2개, 50원 1개, 25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1장. 이 사진은 제 아들이에요. 강복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에요. 민수는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와 강복이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강복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이진우,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니고 취직도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강복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작은 구멍가게. 하지만 빚을 졌어요. 3천만 원. 결국 가게 문을 닫았죠. 아들이 그 빚을 갚아줬어요. 전부 다. 자기 결혼 자금까지. 저는 아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한테 빚 갚으려고. 하지만 10년 전 제가 쓰러졌어요. 뇌졸중.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또 다 냈어요. 그때 아들의 아내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짐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나왔어요. 아들 몰래. 그게 10년 전이에요. 그 뒤로 연락 안 했어요.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기저기 일용직.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일도 구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폐지 줍는 것도 못해요. 허리가 아파서. 강복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밥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 식당에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철수도 들었습니다. 철수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파출소 밖. 철수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7,500원. 고작 7,500원. 그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박철수, 당시 10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벌이가 적었습니다. 철수는 학교가 끝나면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철수는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라면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식당들을 지나쳤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 구수한 국 냄새,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할매 집 밥상,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애야, 왜 밖에 서 있어? 추운데. 식당 주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 아니에요. 배고프지? 들어와. 저 돈이 없어요. 괜찮아. 들어오렴. 할머니는 철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하지만 됐어. 우리 손자 같은데 뭘.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 겨울 철수는 일주일에 2~3번씩 그 식당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크면 나중에 갚으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꼭 갚을게요. 봄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되어야지. 배고픈 사람들 도와줘야지. 현재 마이너스 2025년. 철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그 다짐을 잊었구나. 그는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님,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네, 신고 취소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봤어요. 그 할아버지 밥값 내셨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철수는 강복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강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강복이 황급히 철수를 일으켰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가 강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식당으로 가시죠. 제대로 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강복에게 따뜻한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밥, 국, 반찬들. 강복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민수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강복의 지갑에 있던 사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을 찾아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가족인데, 전 이제 짐이에요. 아니십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짐이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맨날 생각했어요. 아드님도 그러실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강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민수가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이니까 찾을 수 있어요. 아드님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이진우입니다. 나이는 올해 48살이요. 민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신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강복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는 파출소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름 이진우. 생년월일 1976년 7월 15일. 검색. 있다. 이진우의 현재 주소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찾았다. 민수는 즉시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고양시에 사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철수는 강복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 찾았어요. 뭐라고요? 고양시에 사신대요. 강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네, 지금 가볼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철수는 차키를 집었습니다. 1시간 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15층짜리 아파트, 여기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907호. 강복은 떨렸습니다. 정말 진우가 여기 살까요? 한번 가보시죠.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9층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907호 초인종 앞에 섰습니다. 강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누르세요. 철수가 격려했습니다. 강복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 강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 아버지? 진우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강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 아버지? 진우였습니다. 진우야.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진우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데. 진우는 울었습니다. 강복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우의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진우의 아내 김미영, 큰아들 이준석, 고등학교 2학년, 작은 딸 이서연, 중학교 3학년, 할아버지, 아이들이 강복을 안았습니다. 준석이, 서연이, 강복은 손주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미영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고맙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미안하다. 아들아, 할아버지가 짐이 될까봐.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인데. 하지만 난 너한테 빚만 지웠잖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저 키우신 거, 제가 아버지 모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미영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그때 죄송한 말씀 드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지. 아버님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 말 한 뒤로 계속 후회했어요. 아버님이 나가신 뒤로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전 10년 동안 매일 아버지를 찾았어요.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실종자 찾기 방송에도 나가고 하지만 못 찾았어요.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아니야. 강복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넌 훌륭한 아들이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와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영이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서연이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할아버지, 앞으로 여기 사세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우리랑 같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버지,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강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가족은 역시 함께 있어야죠. 민수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복은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다시 못 만났을 거예요. 천만에요. 철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30년 전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3개월 후 할매 집 밥상 식당, 점심시간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무료 식사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식사가 필요하신 분, 언제든 오세요. 무료로 식사 제공합니다. 그 아래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밥 먹었어요.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철수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갚고 있어요. 할머니처럼 저도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강복과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할아버지, 진우 씨, 식사하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하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강복이 웃었습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살아서 정말 행복해요. 다행입니다. 사장님도 장사 잘 되시나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무료 식사 제공하는데도 손님이 더 늘었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봐 주시나 봐요. 민수도 순찰을 돌다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수 씨.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점심이었습니다. 7,500원.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입니다. 이강복 할아버지에게 그 돈은 3일간 굶은 끝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박철수 사장에게 처음에는 손해였지만 결국 30년 전 은혜를 갚는 기회였습니다. 김민수 경찰관에게 그저 업무였지만 한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30년 전 한 할머니의 따뜻한 밥 한 끼가 30년 후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선행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